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대체 날이에요? 개천절. 개천절. 이렇게 개천절 대체 날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원기 106년 한 해가 저한테는 정말 고락이 참 왔다 갔다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고락에 대한 본문이에요. 정전 고락에 대한 본문이죠. 이게 수행편 14장, 정전 수행편 14장에 고락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고락. 인간을 말할 때 고락이 상반한다 이렇게 말해요. 상반이라는 게 고도 있고 낙도 있고 그만큼다는 말이죠. 과연 고가 없으면 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낙이라는 어떤 지향이 있으니까 고가 있겠죠. 또 인간 또 우리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그래서 또 고라는 게 또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안 아픈 건 안 아픈 것이고 그렇죠. 안 아픈 게 닭인가요? 또 그것도 애매하죠. 이게 참 그렇지만 우리 삶에 고락은 있어요. 고락은 분명히 있어요. 고락이. 그래서 대종사님이 고락에 대한 본문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고락에 대한 본문은 상당히 어떤 개념들이 막 등장해요. 그건 대종사님이 그런 것을 어떤 걸 보시고 개념적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냥 막 하신 게 아니고 잘 보셔서 우리에게 이건 이것이야 저건 저것이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이 일찍 생겼어요. 대종사님께서 뭔가 본문을 이렇게 적으셨겠죠. 본문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정리도 해보시고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은 우리 첫 교서 중 하나인 첫 교서인 불법연계 귀약. 우리가 이걸 노란 책가위라 가지고 책가위가 이렇게 옛날 노란 그런 거였나 봐요. 우리 어릴 때 밀가루 푸대, 회 푸대 그걸로 이 책 많이 썼어요. 그래서 노란 책가위 하면은 그게 확 떠올라요. 저희 하도 이거 책을 쌓고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초창기 본문이죠. 초기 본문. 이게 그 본문의 순서로 보면 굉장히 초기 본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법의 등급도 참 솔성요론도 불법연계 귀약에 등장해요. 솔성요론. 이게 굉장히 빠르죠. 이게 귀약 처음에 이제 청부건설을 하시고 익산청부 건설하시고 그 불법연계 귀약이라는 있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속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초기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초기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고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잡으셨다. 근데 이게 고락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정전에서 떠오르는 것이
개교동기입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개교동기에 그 개교동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파란 고해 음원은 고해가 등장하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렴이 그 동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락이 등장해요. 고해와 낙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개교 동기는 이렇게 크로즈업 돼요. 이렇게 크로즈업 돼요. 어떤 그 문장이나 어떤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아도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통. 처음에는 대종사님이 고락에 대한 법문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들. 그러다가 이 고락의 문제를 좀 더 개교 동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스케일이 훨씬 이론상으로 커지신 거예요. 이론상으로 훨씬. 그러나 인간 삶을 이렇게 인간 삶의 고락의 문제로 좁혀보면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공부를 하면 개교 동기의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려 하면 그 동기라는 것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 고락에 대한 법문 한번 전체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도 굉장히 좋아요. 문장이 짧지만 그 파괴력이 있죠. 문장 맛도 있고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게 고락에 대한 보면 두 단락으로 돼 있어요. 하나가 고락의 설명이고 두 번째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서 두 단락으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락의 설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이 고락을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정말 그러신가요?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야, 이게 참 정의가 되신 거죠. 굉장히 설명이 간단하죠. 뭐 좋아하세요? 고 좋아해서요? 낙 좋아하세요? 사람이 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시려고. 좀 환경이 다르죠. 죽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좋아하는 건가요? 자기가 더 좋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택하는 것도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인간만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만이 그래서 자살 이렇게 공격성,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하잖아요. 공격성이 자기한테 가는 게 자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인간은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 그래서 공격성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고락이 이렇게 있고 고에도 자, 이렇게 있는데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이게 첫 번째 고락의 설명에서 첫 번째 이렇게 여기까지 끊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끊을 수 있죠. 뭐가 하나 나오나요? 그 중에서 우연한
우연한 고락이 있고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걸? 우연한 고락은 뭐예요? 전에 대종사님이 한번 이거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총부에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요즘 우리는 난방을 주로 뭘로 해요? 요즘은 가스? 좀 가스로 많이 하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나궁이 떼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나무 다 떼고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땔감으로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 총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부라는 공적인 총부가 있지만 주변에는 다 사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부라는 공간이 사가들하고 같이 공유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모아놓은 땔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급하면 또 갖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게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은 우연한 고락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우연한 것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불특정하게 와요. 이거 우연하다고 대무사님이 보시고요. 또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은 인연관계가 분명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관계 형성이 분명한 거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지어서 받는다고 할 때는 뭔가 인연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납득이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그런데 우연한 고락은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이게 인생에서 우연한 고락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할 것 같다. 저한테도 이런 우연한 고락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은 항상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의도 선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해되는 선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나마 수용이 그래도 될 수 있는데 그 의도 밖으로 내가 이게 참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 우연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쩌실 거예요? 내 삶에 우연한 고락이 오면 이때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너는 누구도 그냥 난 잘할 거야. 그거 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지 못한다. 자, 그 뒤에 봅시다. 근데 이제 대무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고는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한다. 진짜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분명한. 그래서 다들 나는 고는 피하려고 하고 낙은 취하려고 하는 속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뭐 비리도 생기고 뭐 부당한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럼 첫 번째 고락의 종류에서 대운사님께서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는 첫 번째 테마가 나왔고, 두 번째 테마가, 그리고 또 하나가 우연한 고락이라는 그 얘기를 했더만, 여기서는 어떤 테마가 나왔냐면, 영원한 고락이라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변하는 고락.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번째 하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원한 고락이라고 할 때, 영원하다. 영원. 저는 이것을 한자로 보면은 길영자 쓰고 멀원자 쓰니까 고가 계속 오래오래. 그래서 자 영원은 오래오래로 저는 봅니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계속. 정전에 나오죠. 오래오래 계속해라.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을 영원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치 고락이 실체가 있어갖고 그것이 막 불사조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언어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계속 고를 유지하냐, 낙을 유지하냐, 이 문제겠죠. 영원한 고락은. 그것에 비해서 지금은 고인데 이게 변해서 낙이 되게 만든다든지, 지금은 낙인데 어떻게 해갖고 또 그게 고로 변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처음에 잘 살다가 못 살게도 되고, 못 살다가 잘 살고. 고변낙, 낙병보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은생어에 해생어은, 이것도 관계가 있을 거다. 해에서 은이 생기고, 은혜에서 해가 생기고,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처음에 그 우연한 고락을 했을 때 되게 횡재, 행운.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는 막 사업을 해도 나름대로 막 사업을 해서 막 해서 막 뭐라고 할까, 갑자기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은 뭔가 메커니즘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게. 이게 갑자기 막 잘 된다 해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횡재 같은 경우는, 횡재가 뭐가 있을까? 복권? 복권 횡재가 있나? 내 생각에는 횡재가 별로 없네. 뭐가 있어요? 갑자기 갔더니 땅을 팠더니 막 금이 나와요? 금광이 나와요? 그건 불가능하고, 금광이 쫙 밑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뭐가 있을까? 날벼락은 뭐죠? 분양권 당첨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여행권 당첨, 해외여행 이런 게 전부 다 우연한 내용이겠죠, 우연. 날벼락, 갑자기 어디 갔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차가 갑자기 와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거죠. 내가 전화가 와서 멈칫해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갔어. 차가 왔네. 근데 전화만 안 받았으면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인과로 설명하기가 얼마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에서 어려운 게 우연한 고락이에요.
우연한 고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제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참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것을 우연한 얘기 중 하나의 법설이 내가 대중에게 뭐 그런 말을 하시는 그 법설이 계시죠. 대중에게 베풀어 뭔가 좋은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우연하게 오고 대중에게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연하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온다. 설사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이걸 수용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우연한 고락이 참 어려워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고가, 지금은 고인데 이걸 낙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고인데. 변하는 거죠. 고진감래.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뭔가 어려운데 그 문제를 낙으로 바꿔내는 건데. 지금은 낙인데 초년에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말년에 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초년에 잘 살면 말년이 꼬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안 해봐갖고 나중에 뭔가 조그만 고통이 오면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낙이었는데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해지면 정말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이 조금 좀 안 좋아도 그런가 보다. 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에서 낙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낙에서 고에도 이거 이제 변하는 고락이에요. 변하는 고락. 근데 고에서 계속 고로 살 수도 있고 별로 고통을 못 느끼나? 그러면 어렵겠죠. 아무리 고통에 적응이 참 잘 못 사는 거, 고 생활에 적응력이 있나요? 약간은 있겠죠. 그러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힘들겠죠. 근데 낙에서 뭔가 환경도 좋고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잘 풀리는 낙에서 계속 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고락이라고 할 때 이 영원은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래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고락을 보면 어떤 것은 이게 변하는 것은 일시적 고락일 수가 있죠. 지금은 고인데 일시적 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낙인데 일시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영원한 낙을 목표가 되겠죠. 영원한 낙. 그러니까 지금도 낙이고 그 다음도 낙이고 낙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낙이고. 그리고 설사 고라고 해도 고에서 낙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고가 변해서 낙으로 되도록 하는 그걸 추구하겠죠. 이 내용으로 보면.天사님이 지금 용어 중에 하나가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그 다음에 영원한 고락, 그 다음에 변하는 고락. 여기까지 나왔어요. 분류가 4가지죠. 크게는 2가지고 세밀하게 하면 4가지로 분류가 됐죠. 다음 문장 봅시다.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여기 또 이제 고락의 개념이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정당한 고락이 나왔어요.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이 우리는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럼 대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 대명사는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정당한 고락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당한 고락이 뭔지는 아직 없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락에 대한 본문 딱 떠오르면 나는 그냥 낙만 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를 말하면 영원한 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명사님이 정당한 고락이라고 해서 정당한 고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에 정당한 낙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당한 고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당한 낙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부정당한 고는 거부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정당한 낙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정당한 낙은 뭐고 정당한 고는 뭐냐고. 앞에 논리로 하면 낙이 변해서 고가 될 것은 부정당한 낙이에요. 왜냐하면 그 낙이 결국은 고로 된다는 것은 그게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에 여기서 본다면 정당한 고는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지만 그게 결국은 더 나에게 더 좋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에 해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주자와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건데 행주자와는 행하고 머물고 좌는 좌는 앉을 좌죠. 이렇게 앉고 눕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는 일거수일투족이죠. 이게 어묵 동정은 말하고 또 이렇게 침묵하고 동정은 말 그대로 동하고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활의 일상의 모든 행위죠. 행위. 이런 걸 할 때 응용할 때 응해서 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 말이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어디 나와요? 이게 상시형 주의사 1조에 나오죠. 이게 상시응용주의상 1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 한결같이 지낼 수 있고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보면 이 고락에 대한 그 법문,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이 고락을 설명해서 핵심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사막수행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것도 결국은 사막과 연관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온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죠. 온전한 마음. 뭔가 거기에 손을 타지 않은 자리예요. 오염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온전한 생각. 생각도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취사하냐?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당한 고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당한 고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이걸 한번 그러면 쭉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온전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온전한 자리는요, 그 자리는 고에도 오염되지 않고 낙에도 오염되지 않는 자리예요. 고에 빠지지도 않고 낙에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는 고라는 흔적도 없고 낙이라는 흔적도 없는 그런 고락 초월의 자리가 바로 온전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근거해서 정당한 고락을 경영해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고락은 어디에 있을까? 고락은 어디에 있을까? 고와 낙은.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은 어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취사할 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고락은요, 뭘 믿으면 거기에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냉엄한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고락이 있지. 그래서 잘 살고 싶지.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지금 표현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데서 살고 싶지. 그러면 기도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 기도하면 저기 정토도 열리고 그렇게 말을 않고 살 때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 선택의 순간이 있다. 그때 온전한 자리를 놓치지 말고 고락에 물들지 않는 자기가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뭘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고정관념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이런 것을 탁 내려놓은 그런 온전한 자리에서 밝게 보고 선택해라. 취사 딱 잡아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종사님 말한다면 광대무량한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에는 버리고 낙원을 취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사람한테 말하면 잘 안 올 것 같아. 이게. 근데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이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왜 지금 내한테 고가 오고 낙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것은요,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를 그 선택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입견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거에서 엉뚱한 걸 골라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원인을 생각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 이게 쉽게 말하면 낙원이죠. 유토피아. 이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는 그걸 바라서 그거 막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게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봐라. 정당하면 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부당하면 낙도 아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하고 사하고 그러잖아요. 취사하기를 주의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말이죠, 이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할 때 대명사님은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생활을 할 수 있다. 너무 그냥 사실적인 말씀을 문장 구조를 읽어보면 그래요, 사실적으로. 이럴 때 바로 우리는 고락의 경계 속에서 고락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그 밝은 생각으로 고락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려서 우리 삶이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교 동기로 말을 하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삶이 된다. 아, 참. 이게 말은 맞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따라올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이 한문상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하다. 말해줘야죠. 우리가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를 취사할 수 있는 밝은 지혜고, 그 밝은 지혜가 있으려면 고락에 대한 나의 평소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탁 내려놓은 그런 온전한 그 자리에서 잘 생각을 해서 취사할 수밖에 없다. 그 용기, 당당한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일원상 성문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와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또 막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고락의 설명으로 보면 바로 정당한 고락이에요. 은혜는. 정당한 고락을 취했을 때가 은혜예요.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렇게 되고, 해독을 입는 건 뭐냐? 부정당한 고락을 취하는 거예요. 낙도 부정당한 낙을 취하면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게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대임사님께서 고락의 설명에서 첫 번째가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이렇게 한번 분류를 시켜주고 우리한테 고락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고락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삶의 지혜와 그 경험이 필요하다. 인생의 맛을 알아야 이게 돼요. 이게 그냥 간단히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영원한 고락은 제가 말했죠. 어디 따로 영원한 고락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영원한 고락이다. 영원한 고도 있고 영원한 낙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하는 고락. 고가 고변낙. 고가 변해서 낙이 되기도 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대명사님 하이라이트죠.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온전한 생각으로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는 것만이 우리가 낙원,
생활할 수 있다. 낙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대종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여러 번, 이 문장을 고락의 설명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곱씹어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